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조엘 그린블라트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쓴 책에서 소개하는 투자법 하나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마법 공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투자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법을 찾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식을 막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쓴 아저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조엘 그린블라트 아저씨는 고담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했었고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연 40%라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연 40%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만원이 830만원이 되는 셈이고, 만약 매년 추가적으로 만원씩 더 투자했다면, 그러니까 원금 20만원이 약 2,900만원이 되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지구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한 복리가 적용이 돼서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수익률입니다. 그린블라트 아저씨는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역시도 가치 투자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는 마인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을 따져보고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장기간 꾸준히 상승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 포인트입니다. 주가는 미친듯이 빠르게 바뀌어도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치 투자에서는 주가와 내재 가치 개념을 따로 분리시켜서 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와 같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입력하는 투표기계와 같아서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변동이 심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체중계 같아서 주가는 기업의 무게, 즉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내재 가치와 주가는 제각각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내재 가치와 주가는 같은 방향성을 공유한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살 때 차를 몇 킬로 탔는지, 엔진은 작동 잘 하는지, 외관, 내관 안 따져보고 덜컥 하지는 않죠. 차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사려는 물건의 가치를 따져본 후 판매가가 합당한지를 나름 판단하고 삽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받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살 때 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면 덤탱이 쓰인 거고, 더 싸게 사면 굉장히 잘 산 거죠. 가치 투자는 이걸 똑같이 기업을 살 때 적용한 것입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기업의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의 특징 중 하나가 기업을 한번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빠르게 변하지 않고 주가가 가치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입니다. 워렌 버핏 역시 자기가 산 기업이 더 이상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는 이상 절대 팔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목돈을 주고 집을 사면 집값이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진다고 해서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냅다 팔지 않을 겁니다. 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사업 역시도 웬만하면 정리하거나 팔지 않을 겁니다. 돈 잘 벌어다주는 사업을 굳이 정리할 이유가 없죠. 주식을 사는 것이 기업을 사는 것이라면 주식 투자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역시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주가는 왜 그렇게 자주 빠르게 변하는 것일까요? 그린블라트 아저씨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결국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감정, 심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합리적일 때도 있고 불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적당할 때도 있지만 터무니없게 너무 높을 때도, 너무 낮을 때도 있다는 말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도 주식시장에 도전하였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내가 수학으로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물리학은 정말 잘하는데 주식은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광기로 만들어지는 주가 변동성은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뜻합니다.
물론 돈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 주가 변동성은 어떤 멋진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와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사업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게 싸면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20만원에 팔면 당연히 폰에 문제가 있구나, 액정이 깨졌든 뭐 하나는 제대로 망가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순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치에 전혀 문제가 없어도 주가가 많이 쌀 때도 많이 비쌀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간단합니다. 주가가 싸면 사고 주가가 비싸면 팔고, 거래의 기본이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적정 주가가 만원에서 12,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가가 만원 이하로 오면 사고 12,000원 이상 됐을 때 팔면 됩니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주가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주식시장에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매력적인 가격을 주면 그때만 행동해라 하는 것이 저자가 알려주는 레슨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매길 것이며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나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 이런 투자 계획과 방법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특정 가격에서 왜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워렌 버핏 스승으로 잘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은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 또는 괴리율을 안전 마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변동은 심하지만 기업 내재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의 적정 주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식시장이 줄 때 그때 투자해야 한다. 즉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하라. 이것이 가치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 그린블라트 아저씨가 알려주는 투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